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20만원짜리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한 2, 3년 정도가 지난 플래그십 중고 스마트폰,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로우엔드에 위치하고 있는 스마트폰, 뭐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20만원에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무엇일까요? 안 가르쳐주지롱. 예, 장난이에요, 장난입니다. 아유, 때리지마. 때리려고 하지마. 내려놔. 자, 그 제품은 바로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8T, 홍미 노트 8T라고 불리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렛츠 겟 잇! 자, 패키지는 이러한데 실제로 저는 이걸 사용해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게임이나 웹서핑 같은 거,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성능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성능적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2019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디자인이죠. 전면은 상단 물방울, 하단은 약간의 베젤, 후면은 잘 정돈된 쿼드 카메라, 그리고 예쁜 색감. 상단 파랑에서 하단 보라로 빠지는데, 야, 이거는 진짜 이쁩니다. 20만원짜리 색감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 유심 슬롯이 있고, 우측엔 볼륨 버튼,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3.5파이 오디오 잭, 타입C 포트, 스피커가 있죠.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그만큼 가장 무난하다, 효율을 중시했다, 이렇게 디자인은 정리할 수가 있고요.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스냅드래곤 660의 개선된 버전인 스냅드래곤 665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660 대비 성능이 상승했고 소비 전력은 감소했어요. 거기에 램은 4GB, 좀 부족할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저장소도 64GB로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또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4GB, 64GB 충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램과 저장 장치고요. 가장 기본 기능인 전화는 잘 됩니다. 전화, 상대방이나 통화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되고요. LTE망을 통해서 데이터도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해외 스마트폰이라서 통화 녹음 기능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듀얼 심이 지원되죠. 유심 슬롯을 빼보면은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 나노 유심 2개를 꽂을 수가 있죠. 듀얼 심 기능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양손 양발 다 들고 환영해야 하는 기능이죠. FHD 플러스 6.3인치 IPS 409ppi의 디스플레이예요. 화면도 시원시원하고 밝은 편이고 해상도도 나쁘지 않죠. 보급형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차분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기존 아몰레드의 쨍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차분을 넘어서 물이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디스플레이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색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지만 기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색감은 실제로 보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베젤은 측면은 얇은 편이지만 상단과 특히 하단은 두꺼운 편이죠. 아무래도 보급형 기기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레드미 이거 추노마크 하단부에 너무 대놓고 박혀 있어서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쩍번쩍합니다. 터치감은 약간 씹히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터치가 튀는 것까지는 아닌데 전동 햅틱을 설정해주고 타이핑을 하다 보면 약간 버벅이다가 한 번에 다다다닥 하고 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면 터치감은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영상부터 살펴볼게요. EIS 소프트웨어를 통한 보정이 들어가서 꽤나 괜찮게 보정은 가능해요. 밤에 찍었기 때문에 화질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일단 보정의 정도로만 놓고 보자면 생각보다 흔들림을 잘 보정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 싶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FHD 영상에서만 그래요. 4K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OIS가 들어간 4K 영상과 비교를 해볼까요? 4K로 촬영했을 땐 걷기만 했을 뿐이지만 흔들림이 심하죠. EIS가 4K에선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을 하나도 잡아주질 못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4K 콘텐츠로 촬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4K가 지원되니까 저렴하게 구매해서 촬영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후보정할 때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그리고 야간에서 화질은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조도에서 영상은 힘들게 찍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진은 망원, 광각에서 야간 촬영 시 노이즈 억제가 조금 아쉽고, 일반 화각의 4800만화소 HDR 기능은 발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4800만 화소 HDR로 찍은 일반 화각의 사진은 정말 깔끔합니다. 실제로 컴퓨터로 옮겨 놓아도 쨍해요. 색감이야 HDR 기능 빼고 찍으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빠져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약간의 보정으로 충분할 듯 싶고요. 또 근접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가까이 가게 되면 초점을 잃게 되는데 꽃 모양을 눌러주면 접사가 가능해집니다. 진짜 가까이서 찍어도 초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신기하긴 하네요. 전면 카메라는 글쎄요. 후면에 비해선 좋다고 하긴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인물 모드로 두었을 때 배경을 깔끔하게 블러 처리해주는 건 괜찮네요. 그런데 요즘은 다 대부분 자, 홈미노트 8T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냅드래곤 665가 어디까지나 최적의 효율을 내주는 프로세서지 최고의 성능을 내주는 프로세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배그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30프레임 초과로 설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60프레임의 극한으로 플레이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2D 그래픽인 메이플 스토리 M의 경우는 잘 돌아가긴 하는데 확실히 스냅 845, 855보다는 버벅거림이 있는 편이에요. 메뉴를 눌러 로딩이 될 때,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주기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요. 6인 팟에서도 프레임 드랍이 보이는데 보스레이드라면 조금 더 심하겠죠. 물론 메이플 M 자체가 잔렉이 있긴 합니다만 플래그십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캐주얼 게임은 괜찮다. 하지만 요즘 많이 출시되는 3D 게임은 옵션 타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게임 얘기가 나온 김에 배터리까지 얘기를 하자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화면 밝기 100%로 두고 배터리 소모에 대해서 확인해봤어요. 100%에서 8%까지 약 4시간 24분이 소요가 되었죠. 이 정도면 꽤나 오래가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4000mAh라서 일반적인 웹서핑, 카톡 이 정도라면 배터리 쪽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18W 충전이 지원되는 어댑터가 있어서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어댑터로 충전을 하면 8%에서 완충까지 1시간 39분이 걸리는데요. 90% 이상부터 속도가 많이 더뎌지는 걸 감안한다면 1시간만 충전해 놓아도 배터리의 대부분은 충전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스피커는 하단에 모노 스피커 1개가 들어갔어요. 소리는 크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은 듯 들리네요. 제 기준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면은 얼굴 인식이 되고 후면은 지문 인식이 돼요. 얼굴 인식은 아이폰처럼 입체적으로 스캐닝을 하면서 인식하는 건 아니라서 보안은 낮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인식이 되긴 하고요. 후면 지문 인식은 가져다 대면 바로 풀려요. 지문 버튼 위치도 괜찮아서 저는 지문 인식으로 자주 사용을 했고, 인식 오류는 정말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매우 쾌적했고요. 그리고 화면을 2번 두드리면 켜지는 기능도 편했고요. NFC가 지원되긴 하지만 대중적인 팀원이는 안되고 페이는 당연하게 안돼서 반쪽짜리 NFC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 경우에 홈미노트 8T로 NFC 기능을 쓸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지원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이죠. 티맵도 운전하면서 한 4회 정도 사용했는데 알려주던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바로 알려주기도 했고, 기존 티맵 유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레드미 노트 8T 정리를 해보자면은 20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오래 갔고요. 카메라가 OIS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20만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고, 물론 영상도 조금 아쉽긴 했죠. 그리고 AP 같은 성능은 게임을 원활하게 돌리진 못하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캐주얼 게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D 게임을 하기에는 부족한 성능은 확실하고요. 자, 그렇지만 새 제품을 20만원에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인데 확실히 중국산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성비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나라 제조사들 조금 더 긴장을 해야겠어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제품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브랜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좋겠죠. 여기 떡하니 레드미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서 성능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 하이엔드를 말하는 거죠. 무조건 최신 게임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빠릿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D 게임 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 밖에 웹서핑, 영상 시청, 일반적인 카카오톡 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그 쓰임새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손떨방을 방지하는 기술이 빠지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스냅샷 정도로 찍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원, 표준, 광각 뭐 이렇게 세 가지의 렌즈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20만 원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레드미 노트 8 T를 알아봤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야, 이거 제가 기대를 이만큼밖에 안 해서 그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 이 정도면은 뭐 최고죠.